자,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재산 변동과 삼부토건에 관련된 얘기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목을 조여가고 있는 거죠. 고양이 뉴스에서 이제 짚은 내용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내용 간단하게 좀 기사 읽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이 뉴스에서 이제 김건희가 삼부토건에 얼마를 넣었는지 궁금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공직자 재산 등록 관보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김건희 재산이 공개된 2018년 김건희가 NSN이란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비상장 주식도 모두 처분해서 0을 만드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NSN의 2017년 주가 그래프를 보면 도이치모터스나 삼부토건 그래프랑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 재산 공개에 대한 일종의 맹점을 이용하는 건데, 네. 요게 이제 10월에서 12월 기준으로 해갖고 통장을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나중에 신고가 되고 나서 오픈이 되는 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통장에 50억이 있으면 이 통장에 있는 50억을 제로로 만들고 이거를 외부에 현금으로 빼놓거나 나중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갖고 주식을 산다고 치잔 말이죠.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제로로 신고를 하면 이 재산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통장만 보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통장이 제로가 되고 나면 그 다음 해에도 이 통장을 안 봐요. 깡통인 통장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10월이나 요때쯤에 그 눈에 띄게 딱 팔아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제로로 비워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빈 통장이에요 신고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거기다가 얼마를 집어넣든지 간에 재산 신고 확인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맹점을 이용하는 거죠. 재산 신고는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입니다. 네. 그 사이만 어떻게 하면 되는 그렇지. 그 사이에만 빼돌려 놓고 다시 안 나중에 들키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안 들키는 거. 그래서 이야,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지 하나하나인 거죠. 왜냐면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요거랑 비슷한 사람이 이원석이다. 이원석이 똑같은 방법 이걸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이원석을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한동훈도 저렇게 하고 있을 거고요. 이른바 법을 좀 안다고 하는 법조계에 근무했던 애들이 상습적으로 쓰는 수법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산을 빼돌리고 숨긴다는 것이죠. 그래 이원석이 2024년 재산 공개에 예금이 23,000원이래요. 말이 돼? 에휴, 내가 너보다 더 많다 재산이.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백수 시절이 얼마였는데. 에휴, 진짜. 그래서 이런 하나만한 재산 공개를 하던 과정에도 김건희의 재산은 60억, 현재는 70억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야. 대부분이 현금 자산이야. 근데 그 현금 자산도 확인된 것만 그렇지. 그거잖아요. 확인이 된 거. 왜냐면 현재 주식으로나 통장으로나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이게 총질을 하고 있는 탄창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못 빼돌리는 돈만 그 정도 된다는 거지. 나 이만큼 있다. 이거 보여준 것만 이거지. 사실은 그 뒤에 물밑에 감춰진 그건 어마무시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잖아. 마치 최은순의 땅이 우리는 양평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전국에 다 깔려 있고 그거를 최은순 식구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야. 김충식이란 남자친구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상황이 확대되는 것처럼 지금 김건희 일가의 실질적인 재산이 얼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공을 하나 두 개는 더 붙이면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삼부토건 올려주고 나서 삼부토건 그때 엄청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건희 재산을 보면은 47억 9천만 원이 이제 48억 6천으로 그러니까 증액이 47억 9천만 원이 됐고 감액이 48억 6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뭐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 알고 보면은 재산 공개 감액 부분은 부동산을 사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샀을 때 요게 다른 걸로 바뀌는 거를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그냥 잃어버린 어디 있는지 돈이야. 몰라. 그렇지. 근데 있는 거야. 왜냐면 있는 거고. 그 기간 지나서 재산 조사하는 1, 2월 기간이 지나고 나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건 움직이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증액이 된 부분이 47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47억 이상을 벌어서 그걸 안 번 걸로 하기 위해서
48억 원어치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고용뉴스에서 말하는 건데 만약에 이 48억으로 삼부 토건 조작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도 47억만 남기고 돈을 딴 데로 옮기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흔적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즉 주식을 47억 원어치를 샀어요. 그래서 주식이 5배가 됐어. 그래서 200억이 됐단 말이야. 아, 2천억인가? 200억 맞죠? 뭐 200억. 20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4분의 3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있었던 상태로 금액을 줄여놓습니다. 남아서 파는 돈은 현찰로 쥐고 있거나 다른 쪽으로 위탁을 해서 갖고 있게 되면 대산 신고상으로는 아무 짓도 안 하고 돈이 그대로 있는 장부밖에 안 보인다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공직자들 재산은요, 실질적으로 실명제 재산으로 등록을 한 뒤에 끊임없이 계좌 추적을 해야 돼요. 그 변동사항을. 그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금감원에다가 번호만 딱 연결해 놓으면 주식이고 현금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또 고용뉴스가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이 여기에 삼부토건 그 주가 조작에 개입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냐면 17일, 2023년 7월 17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거든요. 최고점 찍은 날. 요 찍은 날입니다. 상투 최고점 찍고 여기서 다 팔아야 돼요. 주가 조작할 사람들은. 근데 7월 15일에 폭우 쏟아져가지고 이 참사가 납니다. 오송 참사가 나죠. 근데 이때 윤석열이 그냥 우크라이나로 가요. 폴란드에 있다가 사실은 이런 뭐 참사가 나거나 국민이 죽거나 이러면은 대통령이 그거 취소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냥 와. 그냥 그 우크라이나로 가요. 그 다음에 공동 언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재건 사업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삼부토건 주가가 오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연 이 주가 조작을 윤석열이 한 게 아니냐. 심지어 아니 대통령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간다고 뭐 달라지냐고. 대통령이란 작자가 그딴 얘기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입 밖에 내뱉은 다 기함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응. 진짜로 의원님이 호주 살고 있는 교민인데 정부 관계자들과 국진당이 너무 상식 밖의 행동을 해서 이제 멘탈이 털려서 내가 뭘 잘못 생각하나 싶은 지경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세뇌시키나 봐요. 저 같은 사람 멘탈 흔들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왜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들이 하도 벌어지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는 그냥 쟤도 원래 또 저랬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될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아까 그 주식 그래프 그 창을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중요한 게 이제 여기가 고점이야. 목표치에 왔어. 근데 이제 이걸 팔려고 하면 이걸 받아줘야 되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 사람들. 살 살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살 사람들은 피해자고 개미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만한 물량을 푸는데 제일 그냥 거래량이 따라와야 돼. 즉, 이 가격에 던졌는데도 이 가격에 사주는 바보들이 있어야 그렇죠. 이게 현금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급락해서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떨어지는데도 이러한 거래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이게 틀림없이 오른다고 하는 뉴스나 어떤 이런 게 받쳐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미 피해자들은 뉴스를 보고 그렇지.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미 뉴스가 나왔을 때는 다 헤쳐먹고 일은 끝난 끝난 다음에. 그렇지. 다음이야. 그래서 이게 팔아먹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저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 많은 물량을 이 세력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물량을 쏟아내도 그걸 개미들이 계속 주워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하고 이 젤렌스키하고 공동 언론 발표일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그림인 거죠. 그래서 쌍방울 같은 회사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쌍방울에 주식이 있어요. 대주주 쌍방울의 주식들 거래하고 있는 쌍방울 관련된 기업들의 주식들을 보면 소액 주주들의 비율이 다 99.9%입니다. 소액 주주. 네. 이미 쌍방울이나 이런 그 주가 조작에 동원됐던 이미 가격이 멈춰버린 주식의 특징이 큰 전주가 없어요.
다 소액주주들만 있는 거야. 그러면 다 헤쳐먹고 날랐다는 거예요? 다 떠넘긴 거죠. 그랬기 때문에 쌍방울이나 이런 데 가보면 광림이나 뭐 그 연관돼 있는 뭐 제노스나 이런 업체들 가보면 소액 주주부 전체 주주비가 99.9%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 상장 폐지가 돼도요, 누가 하나 나서가지고 피해자 구제를 하거나 이걸로 갖고 뭐 회사를 대신 인수를 해갖고 예를 들어, 주주들끼리 모아가지고 뭐 채권자와 협상을 하자.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 갖고 있는 게 다 1,000만 원 1억 미만으로 갖고 있는 소액 주주들이거든. 삼부토건이 지금 그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관련해서 최근에 엊그제 삼부토건 주식이 한 번 더 확 뛰어오른 예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기사 발표나 이런 그 삼부토건의 연관 기사 발표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삼부라는 말이 나왔다. 이종호 입에서 삼부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나토 갔을 때, 갑자기 삼부토건 주식이 2, 3일 전에 급등했던 저기가 있다는 거지. 나는 그거 신호를 딱 보면서, 야, 빠져나갔구나, 마지막 남은 세력까지. 그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부토건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소액 주주들만 속아갖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다 사갖고 있는 거죠.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아시다시피 삼부토건이라는 회사 자체가 윤석열 동기가 하는 화장품 회사에 사모펀드 형태로 팔린 상태예요. 이게 옛날 토건회사 주인이 아닙니다. 300억, 400억씩 서로 돈 모아갖고 사모펀드 형태로 세 개 회사가 출자를 해가지고 삼부토건을 사들였어요. 근데 사들인 최대 주주가 윤석열 대학 동기라고. 그거 안 이상해? 긁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무슨 우크라이나 재건 기구의 의장을 맡았다는 등 재건 사업을 삼부토건이 맡아서 한다고 했다는 등 이거 뉴스 나오기 시작할 때 최대 주주 겸 사장이 정창래라고, 청래 아니에요. 정창래라고 한동훈 동기로 바뀌어요. 윤석열 동기에서. 등기이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거의 한 5배 가까이 올랐죠. 1,000원 하던 게 5,000원 대까지 올랐으니까.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이 주식을 운영한 사람 그럼 누구다? 다 검찰 쪽에서 검찰 출신의 주주들과 운영자들이 이걸 운영을 한 거예요. 지들이 뭘 알아갖고 토건해서 사주를 하고 주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 다 해먹고 난 다음에 지금 뭐라 그랬죠? 해외 사업 안 한다고. 그리고 발표해버렸잖아. 폭락해갖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마지막 남아있는 이 탄창까지도 저는 3일 전에 다 싸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마 조만간 또 경영진 바뀌고 최대주주 바뀌고 또 이런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손털기 알고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삼부토건 운영 부실 이렇게 나오면요. 그냥 또 그 상황에서 부도 처리됩니다. 그냥. 500원 돈 정도 가는 거예요. 지금 삼부토건 주식이 1,000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왜? 이게 지금 이종호하고 삼부하고 엮여 있다 소리 나오기 시작하면 주포들이나 세력들이 삼부에 대한 데서 다 손을 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건실한 건설사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건설사들 다 망했어. 국내 건설사들 지금 다 실적 최악이고 직원들 줄이고 있고 해외 건설 해가지고 수주한다고 하는 것도 삼성물산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대우, 현대 이 정도 한두 개를 빼놓고는 거의 실적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삼부가 거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